네, 안녕하세요. 석쌤입니다. 오늘은 화학 마지막 단원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화학원 마지막 단원은 화학 2에 있던 화학 평형 내용들이 좀 내려왔어요. 혹은 열 에너지 출입이라든지. 근데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좀 애매하게 내려왔어요. 애매하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추가적으로 좀 배우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가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게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내용들은 통합과학 때도 한번 배웠던 내용인데 상량기 중화 반응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여기 단어는 우리가 2단원, 3단원을 겪어오면서 아무래도 화학이 좀 쉬웠어요. 그쵸?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어느 단원에 비해서? 1단원에 비해서. 근데 일단은 몰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친구들이 엄청 많을 텐데 그 4단원이 마지막에 그 하이라이트를 한 번 더 장식해 줍니다. 어떤 게? 산, 염기, 중화 반응과 산화, 환원 반응이.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물의 자동 이온화를 알기 위해선 동적 평형을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지만 그 뒤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 동적 평형부터 한번 잘 배워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가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가역 반응이 뭐냐면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을 보고 정반응, 그다음 왼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보고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 하버보시법을 생각을 해보면 N2 플러스 H3H2가 반응을 해서 2NH3가 되는 반응이 있죠. 그럼 이 반응에서 질소랑 수소가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왼쪽으로 암모니아가 자동으로 분해가 돼서 암모니아가 분해돼서 질소와 세 개의 수소 분자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정반응, 반면에 암모니아가 수소와 질소로 나뉘어지는 반응은 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선생님이 방금 썼던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에다가 어떠한 플라스크에다가 질소를 10몰 그 다음에 수소를 30몰을 넣으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했을 때는 반응이 끝났대 라고 하면 요 안에 암모니아만 20몰 있겠구나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까지 물과 화학 반응식에서 배웠던 개수와 분자수, 몰수와의 관계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러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러지 않아. 왜 이러지 않냐면 질소랑 이 안에서는요 질소랑 수소가 10몰, 30몰이 있기 때문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암모니아로 되는 반응도 일어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두 개의 암모니아가 하나의 질소와 세 개의 수소로 나뉘는 반응도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보고 우리는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질소와 수소가 암모니아도 되고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도 되니까 여기에는 암모니아 20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실제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럼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떠냐면요. 선생님 정확한 값으로 지금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온도 압력에 따라 다르거든. 예를 들면 질소가 7몰 그 다음에 수소는요 3몰 반응, 9몰 반응이 되니까 21몰 그 다음에 이 안에 암모니아가 6몰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공존하면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질소랑 수소가 모두 다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버랑 보슈라고 하는 사람은요 얘가 암모니아를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으려면 어떠한 온도여야 되고 어떠한 압력이어야 되고 어떠한 촉매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걸 하버랑 보슈가 찾아낸 거예요. 왜? 내가 질소 준비하고 수소 준비해서 암모니아 만들고 싶은데 결국에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암모니아가 자꾸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실컷 준비를 해왔지만 암모니아가 다 만들어지지 너무 많이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버보슈가 하버보슈법이라고 하는 걸 고안을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얘네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반응 속도하고 얘네들은
많이 관련이 있어요. 반응 속도. 뒤에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반응 속도가 여기서 정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역반응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텐데 정반응과 역반응의 이 반응 속도는 뭐에 비례하냐면 비례하는 게 반응하는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반응하는 농도에 비례해요. 그럼 맨 처음에 여기서 정반응이라고 하는 건 질소, 식물, 수소, 함유물이 점점 암모니아로 바뀌고 있겠지. 그러면 정반응에서 반응물의 농도가 높아져 낮아져. 반응물의 농도가 점차 감소해요. 왜? 반응이 일어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니까. 맨 처음에 내가 얘네를 넣어줬으니까. 반응물의 농도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역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맨 처음에 없었는데 암모니아라고 하는 애가 점점 생기잖아. 그러면 생성물의 농도는 점차 증가합니다. 여기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죠. 그럼 따라서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되죠? 점차 증가하게 되더라. 역반응 속도는 암모니아가 질소랑 수소로 분해되는 반응은 점차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떤 형태이냐면 그러다 보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네. 어느 순간에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져.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져요. 얘가 정, 얘가 역. 어느 순간에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생기겠네. 그럼 이때는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를 보고 화학 평형 상태다. 세 가지, 여러 가지 평형 상태가 나올 텐데 우리 이때는 화학 평형 상태다. 뭐 상평형도 있고 여러 가지 평형이 있어서 평형 상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반응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왜? 질소랑 수소가 합쳐서 암모니아 하나를 만들 때 암모니아 하나가 두 개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두 개라고 할까요? 한 분자, 세 분자가 암모니아 두 분자를 만들었는데 암모니아 두 분자가 얘네들로 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평형 상태를 보고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반응은 일단 다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반응 속도라고 하는 거에 매우 연관이 되어 있어요. 화학 평형, 혹은 정반응, 역반응. 그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점차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나중에는 동적 평형 상태로 되더라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가역 반응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럼 가역 반응의 예시를 보면요. 물의 증발과 응축이라고 했을 때 정반응은 물이 수증기로 증발을 하는데 역반응은 수증기가 물로 응축돼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비커를 하나 놔뒀는데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지.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던 물 분자가 증발해서 수증기로 돼요. 근데 여기에 있던 수증기가 응축해서 물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근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눈으로 봤을 때는 야 물이 증발한다 그러지 여기 수증기가 물로 배고 있어라고 하잖아. 왜? 누가 더 많은 거야? 증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증발 속도가 더 빠른 거야. 하지만 이 순간에도 수증기는 뭐가 하고 있다? 응축하고 있다. 다역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에서 보면 여기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에 물을 떨어뜨리면요 염화 코발트가 물과 결합하면서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 종이 들어갔을 텐데 염화 코발트는 얘야.
근데 얘가 물에 떨어뜨리면 물과 결합해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 육수화물이 뭐예요? 수화라고 하는 말을 수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물에 녹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수화라고 하는 말이 그럴 때 좀 나와요. 수화라고 하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물에 녹는 거. 쉽게 생각하면 물에 녹는 것. 근데 조금만 더 우리가 물에 녹는 것과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 코발트라고 하는 애들이 6개의 물 분자에 둘러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붉은색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을 가열하면요,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 물을 잃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가 되더래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 황산물이 오수화물 분해와 생성을 보면요, 푸른색의 황산물이 오수화물을 가열하면 황산물이 오수화물이 물을 잃고 흰색의 황산물이가 되고, 반면에 흰색의 황산물에 물을 떨어뜨리면 다시 물과 결합해서 황산물이 오수화물이 되더라. 서로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석회 동물 종유석 석순의 생성을 보면요, 여기서 석회암의 주성분이 탄산칼슘, 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물과 반응하여 탄산수소 칼슘을 생성함으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뭘 보면 되냐면 여기 S 고체죠. 고체이자 암금인데 거꾸로 여기서 AQ 탄산수소 칼슘 CaHCO3-2는요 수용액이에요. 다시 말하면 석회동물, 석회암은 고체야. 딱딱하지. 근데 여기 물이 흐르는 게 아니야. 얘는 암금이야 얘들아. 탄산칼슘은 암금이야. 물에 뭐가 안 녹아? 물에 안 녹는데 뭐가?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물에다가 물이 지나가면 그런 지하수가 흐르게 되면 석회동굴이 뚫려요. 왜? 녹아서. 반면에 탄산수소 칼슘 수용액에서 물이 증발되고 이산화탄소가 같이 다시 빠져나가 버리면 다시 탄산칼슘이 되면서 석회동굴 바닥에 위에 천장인 종유석, 바닥에 석순이 만들어진다. 여기 위에서 이게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종유석이고요. 아래 쏟아오는 게 석순이고, 얘네들이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럼 기둥이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석주라고 부릅니다. 석주. 이렇게 가약 반응의 여러 가지 예시들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어서 이번엔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이래요. 근데 비가역 반응, 즉 정반응만 일어나거나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 나옵니다. 얘네들은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1, 2, 3, 4해서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럼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근데 선생님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이 뭐야? 산소와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걸 연소라고 하는데,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합니다. 많은 양의 열을 방출을 해요. 그럼 뭔 소리냐면, 많은 양의 열을 방출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가 바깥으로 내보내서 내가 엄청나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많은 양의 열을 방출, 열은 에너지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자기 자신은요 매우 안정해져요. 엄청나게 많이 안정해지거든? 근데 다시 내가 지금 안정해졌는데 얘가 역반응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연소에서의 역반응은 뭐가 되냐면요, 역반응은 안정해진 물질이 다시 열을 흡수해서 열을 흡수할 수 있지. 근데 많은 양의 열을 흡수해서 불안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연소는 애초에 산소와 반응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서 안정해졌는데 다시 내가 그 엄청나게 많은 열을 흡수해서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연소 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는 거야. 왜 내가 불안정해야 돼? 과학은, 자연은요 항상 안정해지려고 해요. 안정해지려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을 보면요,
염소와 염소래. 죄송합니다. 염산과 마그네슘이 만약에서 수소기체와 염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는데 얘네 둘 보면 수소기체가 날아가요. 날아갔어. 근데 어떻게 다시 역반응이 뭐야? MgCl2 플러스 H2가 반응해서 Mg 플러스 2HCl이 돼야 되는데 역반응이죠? 근데 애초에 수소가 날아갔어요. 수소가 날아갔어. 근데 어떻게 그게 다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지. 어떻게 다시. 그거를 첫 번째는 우리가 기체 반응에서는 기체가 날아갔으니까 당연히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지금 화학 여기 배우는 친구들 중에서 물리를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해보면 기체 상태일 때 이 수소는요 되게 어떠냐면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무질서도를 나타내는데 엄청나게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언제보다 여기 고체나 수용액 상태로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여기 왼쪽 정반응은요 엔트로피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응인데 다시 엔트로피를 낮춰지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은 여기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갛게 써놔서 안 보이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정반응이 역반응보다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얘 역반응 일어나요. 얘도 역반응 일어납니다. 근데 정반응이 99% 일어나면요 역반응은 1% 정도밖에 안 일어나요. 역반응 1%. 그러니까 거의 그냥 얘네들은 비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앙금이 만들었대. 이 앙금도 정말 조금 높습니다. 정말 조금. 이 물도요 다시 막 분해되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화 반응과 앙금 생성 반응의 경우에도 우리는 비가역 반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넘어가 볼게요. 바로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동적 평형을 한번 좀 보면요 좀만 작게 해서 여기 밑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평형. 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첫 번째가 상평형이 나와요. 상이 여기서 말하는 상은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보면 액체 증발 속도와 기체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 보면 맨 처음에다가 물을 놔뒀어. 물을. 그럼 물이 뭐가 일어나냐면 물이 증발이 일어나서요. 물의 양이 지금 여기 있다 보면 줄어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물의 양이요 지금 더 많으니까 점점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 뭐가 증가해?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해요. 응축 속도가 증가를 해요. 맨 처음에는 증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응축이 일어나지 않고 증발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응축이 조금 일어나고 있고 점점 증발 속도가 느려지고 응축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다가 응축 속도가 빨라지게 돼서 결국에 얘가 뭐랑 똑같아져? 증발 속도가 똑같아져. 그럼 똑같아지게 되면 물의 양이요. 이때는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을 때는 물의 양이 일정해져요. 이건 지금 뚜껑 닫고 있어서 그런 거야. 뚜껑 열면은 계속 증발하지. 뚜껑 닫고 있어서 그런 거야. 물의 양이 일정해집니다. 그러면 얘는 증발도 일어나지 않고 응축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태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응축도 일어나고 있고 증발도 일어나고 있는데 속도가 같아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라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에서 밀폐 용기에 액체 브로민을 담가 놓으면 처음에는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빨라 용기 안에 젓갈색으로 변한다. 젓갈색으로 변한다. 시간이 지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여 더 이상 젓갈색이 진해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브로민 기체가 색깔이 있는 거예요. 얘가 젓갈색.
처음에는 이렇게 연했다가 브로민 기체가 점점 많아지니까 왜? 증발을 많이 하니까 젓갈색으로 바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색깔이 진해지지 않는데 그럼 이때는 증발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응축도 일어나고 있는 거지만 뭐가 같아서?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가 같아서 더 이상 속도가 더 이상 변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하다 좀 잘못했는데 응축 속도만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발 속도는 일정합니다. 이 그래프 나오죠? 응축 속도는 점점 증가를 하고요.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얘는 농도, 액체 같은 게 농도가 따로 없어서 농도가 어떻게 있어. 그래서 증발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증발 속도는요,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서만. 그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증발 속도가 달라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곧 이거 배우고 나니까 한 반년도 안 남았네요. 반년 지나면 화학2 때 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 용해 평형도요.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용해, 물질에 녹는 걸 보고 용해라 그러죠. 그래서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져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우리 용해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요, 얘네들은 녹기도 하고 다시 석출되기도 하고 얘네들이 서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넣어줘서 보면 보통 내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였어. 그럼 녹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냥 다 녹았구나. 근데 얘네들은요, 녹고 안 녹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녹는 속도가 더 빨라서 우리가 녹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용의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와요. 불포화, 포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플러스에서 과포화 용액도 있어요. 그거 같이 한번 보면요. 포화 용액은 용매의 용질이 최대한 녹아 있어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을 보고 우리는 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포화 용액일 때는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포화 용액은요. 아직 적게 녹아 있어요.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용해도 배우면서 배웠거든. 물질마다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예를 들어서 설탕, 여기 물 100g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탕이 50g밖에 못 녹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설탕을 억지로 막 휘저었어. 막 저었어. 그러면 몇 그램 녹을 수 있어? 50g보다 좀 더 녹아. 놔뒀어. 그럼 어떻게 되지? 석출되죠. 그쵸? 그럼 그때는 녹고 있는 거야? 안 녹고 있는 거야? 녹는 것도 일어나는데 무슨 속도가 더 빠르다? 석출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설탕이 석출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의 동적 평형인데 방금 좀 아까 설명했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기 때문에 바로 화학 평형으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학 평형인데 여기 화학 반응해서를 말해요. 그래서 젓갈색을 띠는 이산화질소를 시험관에 넣었어. 그 다음에 실온에 놔뒀더니 젓갈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젓갈색이 되지 않더라. 여기 화학 반응식 볼게요. 잘 보이는 책이 있으니까 책 보면 되겠지? 이 NO2가 반응해서 N2O4가 됩니다. 그래서 젓갈색과 무색으로 서로 막 바뀌고 있는 건데 여기 두 개의 이산화질소가 하나의 4산화이질소로 바뀌기도 하고 하나의 4산화이질소가 하나의 두 개의 이산화질소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뭐가 많아? 선생님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반응 속도는 농도에 비례하는데 맨 처음에는 이산화질소가 많으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요. 근데 그러는데 이산화질소는 점점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4산화이질소는 점점 많아지니까 역반응 속도는 더 빨라져서 나중에는 얘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그래서 젓갈색이었다가 점점 옅어지는데 어느 순간에선 더 이상 옅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변화가 일어나는 까닭하고 나와 있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정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 역반응 속도가 어떻게 될까를 잘 보셔야 되고요. 화학2에서 얘네들 예식 또 나와요. 화학2에서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온도가 달라지면요 생성되는 N2O4의 양이 달라집니다. 하버 보시법에서
어떤 특정한 압력, 특정한 온도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같아지더라. 그 다음 하나만 더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건요. 여기를 좀 보시면 M2O4와 NO2의 농도 선생님 아까 그래프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잖아요. 얘가 하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같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산화질소랑 산소랑 그래프 다른데요. 아까는 반응 속도였고요. 반응 속도는 이렇게 같아져요. 하지만 나중에 농도는 달라집니다. 농도는요 얘네들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선생님 농도랑 반응 속도랑 비례한다면서요. 비례하는 그 상수, 개수값이 다르거든요. 앞에 반응 속도 상수값이. 그래서 반응 속도가 농도가 같으면 반응 속도가 같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따로따로 봐야 되고요. 결국에는 농도가 같아지니까 얘네들은 뭐가 반응 속도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동적 평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